영계소문은 고구려 28대 보장왕 때의 정치가 장군입니다. 영계소문의 성씨는 천씨이다. 스스로 물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여 사람들을 해녹하였다. 몸가짐은 웅장하였고 마음은 호방하고 소탈하였다. 그의 아버지 동부 내인 대대로가 죽자 영계소문이 마땅히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인은 영계소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였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여 영계소문은 아버지의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영계소문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람들에게 사죄하였고 섭직을 청하며 만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한다면 비록 쫓아내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그를 애처롭게 여겨 마침내 아버지의 지위를 잇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영계소문은 흉악하고 잔인하였으며 무도하였다. 여러 대인이 고구려 27대 영유왕과 함께 몰래 영계소문을 죽이고자 논의하였는데 일이 새어나갔다. 영계소문은 부의 군사를 모두 모아놓고 마치 군대를 사열할 것처럼 하였다. 아울러 성 남쪽에 술과 안주를 성대히 차려두고 여러 대신을 불러 함께 사열식을 직접 보자고 하였다. 손님이 이러자 그들을 모두 살해하니 대략 100여 명이었다. 그리고 말을 달려 궁궐로 들어가 영유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잘라 여러 토막으로 내고 도랑 안에 버렸다. 영계소문은 영유왕 동생의 아들 장을 세워 고구려 28대 보장왕으로 하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 그 관직은 당나라의 병부상서 겸 중서령의 직임과 같다. 이에 전국을 호령하였고 나랏일을 마음대로 하였다. 영계소문은 매우 위험이 있었는데 몸에는 5자루의 칼을 찼으며 주위에서 감히 올려볼 수 없었다. 매번 말을 타고 내릴 때 항상 귀족 출신의 무장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를 발로 밟았다. 밖에 나가 다닐 때는 반드시 군대의 행렬을 펼쳤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크게 소리치면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나기를 구덩이나 골짜기도 꺼리지 않았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매우 괴로워하였다. 당나라 태종은 영계소문이 임금을 시해하고 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장손 무기가 말하였다. 영계소문은 스스로 큰 죄를 저지른 줄 알고 있으니 당나라의 토벌을 두려워하여 수비를 갖추었을 것이다. 임금이 잠시 그것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감추고 참으라. 그러면 저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고 더욱 그 나쁜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지를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 영계소문을 손에 넣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당나라 태종이 이를 따랐다. 영계소문이 보장왕에게 아뢰었다. 당나라에는 삼교가 나란히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도교가 아직 없다.
바라건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이를 구해 오도록 하라. 보장왕이 드디어 문서를 보내 도교를 청하니 당나라에서는 도사, 숙달 등 8명을 보내고 아울러 도덕경을 주었다. 이에 불교의 사찰을 손에 취하여 그들을 묻게 하였다. 때마침 신라에서 당나라에 들어가 아뢰었다. 백제가 우리 40여성을 공격하여 빼앗았고 다시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예방하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모의하고 있으니 신라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내보낸다. 엎드려 빌건대 당나라 군사로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이에 당나라 태종이 산홍성 상리현장에게 옥새를 찍은 문서를 주었다. 왕에게 보내는 문서에서 말하였다. 신라는 예를 다하여 충성을 다짐한 나라로 예물을 빠뜨리지 않았다. 너희는 백제와 함께 마땅히 각기 전쟁을 멈추어라. 만약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내년에는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토벌할 것이다. 비로소 상리현장이 고구려 국경에 들어왔는데 영계서문은 이미 군대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고 있었다. 보장왕이 관리를 보내 영계서문을 부르자 이에 돌아왔다. 상리현장이 문서를 전달하니 영계서문이 말하였다. 지난날 수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였을 때 신라가 이를 틈타 우리 성읍 500리를 빼앗아갔다. 이로부터 원한이 이미 오래되었다. 만약 우리의 빼앗긴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상리현장이 말하였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찌 다시 끄집어서 논의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요동은 본래 모두 당나라의 군인이었다. 이러한 당나라도 오히려 말하고 있지 않은데 고구려는 어찌해서 반드시 옛 땅을 찾고자 하느냐. 영계소문은 상리현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상리현장이 돌아가 그 일을 모두 말하니 당나라 태종이 말하였다. 영계소문은 그 나라의 임금을 시해하고 그 나라의 대신을 죽였으며 그 나라의 백성에게 잔인하고 포악하다. 지금 또한 나의 명령을 어기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사신장엄을 보내 태종의 유지를 전하였지만 영계서문은 끝내 문서를 받들지 않았다. 도리어 무기로 사신을 위협하였고 사신이 굽히지 않자 마침내 사신을 굴방에 가두었다. 이에 당나라 태종은 크게 군대를 일으켜 친히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침략의 사실은 고구려 봉기에 자세히 있다. 영계서문이 보장왕 25년 666년에 죽었다. 영계서문의 아들 남생의 자는 원덕이다. 9살에 부친의 직임으로 선인이 되었고 중리 소형으로 승진하였는데 중리 소형은 당나라의 알자와 같은 것이다. 또한 중리 대형이 되어 국정을 맡았다. 대체로 사령은 모두 남생이 주관하였다. 중리 위두 대형으로 승진하였고 중리 위두 대형에 오래 있다가 막리지가 되었으며 상군 대장군을 겸하였다. 이후 간작이 더해져 대막리지가 되었다. 남생이 서울을 나가서 여러 부를 살폈는데
동생 남근과 남산이 남생 대신 나란히를 맡았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남생은 그대들이 자신을 핍박한다고 미워하여 장차 제거하려고 한다. 남근과 남산은 이를 믿지 않았다. 또한 남생에게 장차 그대를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남생이 첩자를 보내 서울로 가게 하였는데 남근이 첩자를 체포하였고 곧바로 왕명이라고 속여 남생을 서울로 불렀다. 남생은 두려워 감히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니 남근은 남생의 아들 헌충을 죽였다. 남생은 달아나 국내성을 차지하고 그 무리를 이끌고 그란 말갈의 군사와 함께 당나라에 투항하였다. 아들 헌성을 당나라에 보내어 원통함을 호소하니 당나라 고종은 헌성을 우무이 장군으로 삼고 수레와 말 고급 비단 및 보도를 하사하고 국내성에 돌아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당나라 고종이 문서를 내려 걸필하력에게 군대를 이끌고 남생을 구원하여 주도록 하였다. 남생은 이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당나라 고종이 남생에게 평양도 행군대 총강 겸 지절 안무대사를 주니 가물, 남소, 창암 등의 성을 들어 항복하였다. 당나라 고종은 또한 서대사인 이근역에게 명하여 남생의 군대에 나아가 위로하도록 하였고 도포, 띠, 금그릇 등의 7가지 물건을 내려주었다. 667년 남생을 불러 예방하게 하였고 요동, 대도독, 현도, 궁공으로 간작을 옮겨주었으며 당나라의 서울에 집 한 채를 내렸다. 문서에 따라 남생은 군대로 돌아가서 이적과 함께 평양을 공격하여 들어가 고구려 28대 보장왕을 사로잡았다. 당나라 고종이 문서를 내려 남생의 아들 헌성을 보내 고구려 지역으로 가도록 하여 남생을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었다. 남생이 전쟁에서 돌아오니 우위대장군 백국공으로 승진시켰다. 나이 46살에 죽었다. 남생은 순박하고 후덕하였으며 예의가 있었다. 아뢰고 대답할 때는 민첩하게 말을 잘하였으며 활을 쏘는 재주가 뛰어났다. 그가 처음 당나라에 갔을 때 엎드려 도끼로 처벌을 기다렸으니 세상에서는 이것을 칭찬하였다. 헌성은 690년에서 692년 무렵 우위대장군 겸 우림위가 되었다. 척천무후가 일찍이 금과 예물을 내어 문무관료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 5명을 선발하여 적중하는 자에게 일을 주려고 하였다. 내사 장관보가 먼저 헌성에게 할 소기를 양보하여 헌성이 첫 번째 순서가 되었다. 헌성이 이어 우왕거미 대장군 설토마지에게 양보하였고 설토마지는 또 헌성에게 양보하였다. 조금 지나서 헌성이 척천무후에게 아뢰었다. 임금이 활을 잘 쏘는 자를 선발하려고 하였지만
당나라 사람이 아닌 자가 많다. 나는 당나라 관인이 활쏘기를 수치로 여길까 두려우니 활쏘기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척천무우가 헌성이 아랫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내준신은 일찍이 헌성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는데 헌성은 주지 않았다. 이에 내준신은 헌성이 반란을 모의하였다고 무고하고 그를 목매어 죽게 하였다. 척천무우가 나중에 헌성의 억울함을 알고 헌성에게 우우림 위대장군을 추정하고 예로서 다시 장사를 지냈다.